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회장님과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회장님이 참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입을 맞추고 하나가 되었어요. 놀란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새 가라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침실로 올라가 우리는 더욱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회장님과 저는 그렇게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61살이죠.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의류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했어요.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이 났었죠. 옷감을 보면 어떻게 잘라야 할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들 성훈이 교육비도 넉넉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남편 사업이 망하기 시작한 건 성훈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도 열심히 일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뇨에 고혈압까지 생겼더라고요. 약값만으로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몸이 아프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저 혼자서 공장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성훈이는 아직 어렸으니까 뭘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성훈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됐더라고요. 성훈이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도 생활비도 다 제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몸도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2집, 3집씩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드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잤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보냈어요. 성훈이는 다행히 대학을 잘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35살이 됐는데 대리로 승진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젊은 아주머니들을 선호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윤기철이라는 분의 댁이었어요. 74세의 할아버지가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큰 집이니까 청소할 곳도 많겠지만 한 집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큰 집이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을씨년스러워 보였을까요? 집은 크지만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기철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키도 크시고 인상도 범상치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나눠보니 생각보다 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서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해드리는 그런 일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흘러가나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법이죠. 윤기철 회장님 댁에서 첫날 일을 마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니까 집 정리도 다 끝나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저녁 밥상도 차려놨어요.
이제 인사드리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여사, 혼자 먹는 게 적적하니 같이 식사합시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집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보통은 밥상 차려드리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당연했는데 함께 식사를 하자니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본능적으로 사양했어요. 고용주와 가정부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게다가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떻게 감히 같은 식탁에 앉겠습니까? 하지만 회장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듯한, 그러면서도 외로운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만이라도 함께 드시죠. 처음이니까 인사도 제대로 나누고 싶고요.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앉아 있겠습니다. 결국 식탁에 마주 앉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식탁이 큰데 혼자 앉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6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크기인데 한쪽 구석에 회장님 혼자 앉아 계셨거든요. 밥을 떠들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드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35살인데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럼 혼자 사시는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외롭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외롭다고 하면 너무 솔직한 것 같고요.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엉성한 대답이었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됐는데 처음엔 바쁜 일에 매달려서 견뎠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 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큰 집에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적적하셨을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혼자 드시고 잠도 혼자 주무시고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더 외로우실 것 같았어요. 식사 맛은 어떠세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닙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밥 맛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요즘엔 거의 배달 음식이나 간단하게 때웠거든요.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큰 식탁에서 혼자 드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혼자서는 얼마나 쓸쓸하실까요? 회장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죠. 역시 혼자셨구나 싶었습니다. 저랑 처지가 비슷하네요. 저도 성훈이가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회장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박 여사는 집에 가셔서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해야 손맛을 잊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셨는데 의외로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회장님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말이에요. 언제부터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일 또 그 집에 가면 어떨까요? 회장님이 다시 함께 식사하자고 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장님 댁에서 일을 마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먹구름이 끼더니 저녁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보슬비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새져가더라고요. 박 여사,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겠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보시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하늘이 뚫린 듯이 쏟아지는 폭우였거든요. 괜찮습니다. 우산 가져왔으니까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이런 비에 나갔다가는 흠뻑 젖을 게 뻔하거든요. 게다가 버스 정류장까지도 꽤 멀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번개가 번쩍하면서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몸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거든요. 이런 날씨에 어떻게 나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회장님이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용주라지만 아직 며칠 안 된 사이인데요.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요. 성훈이가 걱정할까 봐요. 그럼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결정하세요.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으니 아마 회사에 있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는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간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 같았습니다. 박 여사,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오늘 하루만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빈 방도 있고 이불도 깨끗한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회장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회장님 댁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저녁을 함께 드시고 나서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도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잠 안 오세요? 네, 빗소리가 너무 커서요. 박 여사도 그런가 보네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밖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그런 모습이 왠지 무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세게 오는 비 말이에요. 모든 걸 씻어내는 것 같아서요. 저는 반대예요. 비 오는 날이면 왠지 우울해져요. 특히 천둥 번개는 아직도 무서워요. 그래요? 저는 천둥 소리가 좋던데요. 뭔가 시원하게 터트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는 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박 여사는 혼자 지내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갑자기 진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애처로워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녁 때가 가장 힘들어요. 밥을 혼자 먹을 때 말이에요. 아무도 오늘 뭐 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남한테 털어놓은 게 언제였을까요? 저도 그래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워져요.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 들거든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도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또 한 번 번쩍였는데 회장님 얼굴이 확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아, 죄송해요. 번개만 보면 자꾸 그날 생각이 나서요. 그날이요? 아내를 떠나보낸 날이에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거든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으셨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때 회장님이 제 쪽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 덕분에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네요. 혼자 있으면 이런 얘기할 사람도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성훈이도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요. 그러고 보니 우리 참 비슷하네요. 둘 다 혼자 살고 둘 다 외롭고 그 말이 왠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여사, 지금 가장 소중한 건 이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 말이에요. 돈이 많아도 큰 집에 살아도 이런 시간이 없으면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요?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여동생 선아가 서 있더라고요. 언니, 나 좀 들어가도 돼? 오랜만에 보는 선아였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동생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좀 이상했어요. 표정도 영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할래? 거실에 앉힌 다음 차를 끓이려는데 선아가 바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언니, 요즘 무슨 일 하는지 들었어. 부자 할아버지 집에서 일한다며? 응, 그런데 왜?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아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언니, 솔직히 말해봐. 그 집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친동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요? 선아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해. 박영애 씨가 부자 노인네 집에서 일하면서 뭔가 꾀를 부리는 것 같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요. 누가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는데. 언니,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며칠 전에 김이모를 만났는데 언니가 그 집 할아버지랑 같이 밥도 먹고 그런다며? 그게 정상이야? 김이모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 퍼뜨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입을 거쳐가면 작은 일도 큰 사건이 되거든요. 밥 같이 먹는 게 뭐가 문제야? 회장님이 혼자 드시기 적적하다고 해서 가끔 같이 먹는 건데. 언니, 그게 문제야. 가정부가 주인이랑 같이 밥을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라고. 선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나이도 생각해봐. 예순이 넘은 사람이 부자 할아버지 집에 들러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선아야,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어. 다른 속셈 같은 거 없다고. 언니 말을 누가 믿어? 솔직히 말해봐. 그 할아버지한테 뭔가 기대하는 거 있지 않아? 혹시 유산 같은 거 말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야, 선아야. 내가 언니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언니, 화내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언니한테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언니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생기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그냥 일만 하고 있다고. 언니,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돈 많은 늙은 남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아?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나중에 이상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선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니 성훈이는 뭐라고 해? 아들이 이런 상황을 좋아하겠어? 성훈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성훈이에게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성훈이는 괜찮다고 해. 정말 아들이 엄마가 남의 집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훈이에게는 그냥 새로운 집에서 일한다고만 했지 회장님과 가끔 식사를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그때 또 선아가 말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언니 생각해서야. 나중에 소문나면 언니만 손해라고. 무슨 소문? 부자 할아버지한테 접근해서 뭔가 노렸다는 소문 말이야. 그런 소문 한 번 나면 언니는 어디서도 일 못해. 정말 억울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선아야, 나는 정말. 언니, 내 말이 틀렸어? 솔직히 그 할아버지한테 마음 없어? 조금도?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정말로 회장님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요? 요즘 회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좋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일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봐, 언니도 확신이 없잖아. 그럼 이제라도 그만둬. 다른 일을 찾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회장님 댁에 갔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아가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혹시 정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을까요? 회장님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시는데 어색했어요. 갑자기 의식이 되더라고요. 박 여사,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나 봐요.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어제 선아와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회장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한참 듣고 계시더니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서 제게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 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박 여사를 믿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더 잘 아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도 믿어주지 않는데 회장님이 믿어주시다니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장님 댁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서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성훈이었어요. 성훈아, 왜 여기 서 있어?
언제 왔어? 성훈이가 저를 보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목소리에 뭔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는데 성훈이가 바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대답부터 해주세요. 성훈이 이렇게 다그쳐 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누군가한테서 뭔 얘기를 들었나 싶었습니다. 윤기철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어. 그분이 몇 살이세요? 74살이야. 그런데 왜? 성훈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엄마가 부자 노인네 집에서 일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졌다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중요해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엄마가 그 집 할아버지랑 같이 밥도 먹고 뭔가 수상한 관계라고. 성훈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성훈아, 그건 오해야. 엄마는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어. 엄마, 지금이 몇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일해요? 가정부가 주인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정상이에요? 회장님이 혼자 드시기 적적하다고 해서 가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성훈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런 성훈이는 처음 봤어요. 엄마, 저 지금 승진 심사 받고 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시기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면 제가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이해됐습니다. 성훈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요. 자신의 체면과 승진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성훈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았어요? 나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다른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일하세요. 왜 하필 그런 집에서 일해야 해요? 너는 몰라. 내 나이에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아예 일을 그만두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성훈아, 너도 내 생활하기 바쁜데 어떻게 그래? 그게 낫죠. 이런 식으로 소문 나는 것보단. 성훈이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성훈아,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다고. 엄마,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60 넘은 여자가 혼자 사는 부자. 할아버지 집에 들러붙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들러붙는다니요. 들러붙는 게 아니야.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같은 얘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럼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라는 거야? 당연하죠. 사회생활이 그런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요. 성훈이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니까 저도 덩달아 화가 났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사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성훈아, 엄마는 그냥 외롭지 않은 게 좋았어. 뭐라고요? 회장님과 대화하는 게 좋았다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성훈이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분한테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단순히 대화가 좋다고요? 너는 몰라.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죠. 외로우니까 아무나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성훈이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야, 박성훈. 내가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입장? 내 체면만 생각하는 거지? 당연하죠.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승진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소문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제 그만두세요. 제발. 성훈이가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만둬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성훈이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날 회장님 댁에 갔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나 봐요. 회장님이 눈치채시더라고요. 박 여사, 오늘 많이 우울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나 봐요. 혹시 제 때문인가요? 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박 여사한테 마음을 털어놓았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드신 건가요? 순간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은 자신 때문에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거였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다른 일이 있으신 거군요. 말씀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제 성훈이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성훈이와 선아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매일 회장님 댁에 나갔어요. 그런데 며칠째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감기인가 싶어서 그냥 참고 일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박 여사, 회장님이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제 이마에 손을 대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좀 쉬면 나을 거예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급히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혀주셨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시죠. 제가 차 가져올게요. 회장님, 정말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쉬면. 이런 상태로 집에 어떻게 가세요?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요. 회장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심한 감기에 과로까지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푹 쉬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말리시더라고요. 혼자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집에서 며칠 쉬시죠. 그럴 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박 여사,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건강이 먼저죠.
결국 회장님 댁 객실에서 쉬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우니까 정말 온몸이 아팠어요. 이렇게 아픈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회장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체온계를 가져오셨습니다. 열 재보시죠. 약도 제 시간에 드셔야 해요. 회장님이 직접 이런 걸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회장님이 이불을 잘 덮어주시고 물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 뭔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식욕이 없어서요. 그래도 뭔가는 드셔야 해요.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회장님이 직접 죽을 끓여주신다니요. 말씀만 들어도 고마웠습니다. 1시간쯤 후에 회장님이 따끈한 전복죽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죽 냄새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죽을 끓이실 줄 아세요? 아내가 아플 때 자주 끓여줬거든요. 그때 배워뒀어요. 아, 그러고 보니 회장님도 아내분을 간병하신 경험이 있으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봐주시는 거였어요.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았어요. 맛이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회장님이 옆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시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준 게 언제였을까요? 저녁이 되니까 몸이 더 아팠습니다. 열도 다시 올라가고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회장님이 해열제를 가져다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밤이 고비일 거예요. 제가 옆방에 있을 테니까 아프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열이 더 오르면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정말로 옆방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밤중에 깨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회장님이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화장실 좀. 회장님이 저를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우니까 회장님이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셨어요. 조금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푹 주무세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온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정성껏 돌봐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침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제 빨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빨래를 널고 개어서 정리까지 해주고 계신 거예요. 회장님, 이게 뭐 하시는 일이에요? 아, 일어나셨어요? 좀 어떠세요? 빨래는 왜? 어제 땀을 많이 흘리셔서 갈아입을 옷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 저를 위해 빨래까지 해주시다니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일을. 박 여사, 지금은 아무 걱정 마시고 쉬시기만 하세요. 그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이 느낌 말입니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요? 아플 때도 혼자 끙끙 앓고 힘들 때도 혼자 견뎠는데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더 회장님 댁에서 쉬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
세심한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어요. 완전히 나은 후에도 그때의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됐어요. 병이 완전히 나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회장님과 저 사이의 분위기 말입니다.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박 여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그런데 회장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박 여사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외로움이 사라졌고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졌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따뜻한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박 여사, 더 이상 가정부와 주인으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정말로 청혼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하자고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요? 꿈이 아닌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보고 싶었어요. 회장님, 저는 갑작스러운 얘기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 진심입니다. 박 여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성훈이와 선아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 시간을.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청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정말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요? 며칠 후 성훈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또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그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청혼했다면서요?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동네가 좁으니까 금방 퍼지는 거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중요해요? 정말인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그래. 청혼 받았어. 성훈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성훈아, 왜 그렇게 화를 내? 예순이 넘어서 재혼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또 남들 시선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지겨웠어요. 성훈아,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해? 행복? 이게 행복이에요? 돈 때문에 늙은 남자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요. 아, 박성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나이에? 왜 안 돼?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면서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성훈이가 부른 모양이었어요. 언니 정말 미쳤구나. 선아도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선아야, 너까지 왜 그래? 언니 나이 생각해. 60 넘어서 재혼이 뭐야? 내 나이가 어때서? 창피하지도 않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를 가운데 두고 성훈이와 선아가 돌아가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어요. 엄마, 그 사람 나이도 생각해 보세요. 70이 넘었잖아요.
언니, 결혼하면 간병해야 해. 그럴 자신 있어? 돈 때문이면 우리가 도와줄게요. 언니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아니면 외로워서 그런 거야? 계속 쏟아지는 반대 의견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점점 화가 났어요. 왜 내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는 걸까요? 다 끝났어? 엄마, 너희들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성훈이와 선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 남편 죽고 나서도 성훈이 교육시키느라, 체면 지키느라 내 감정은 다 숨기고 살았지. 엄마, 이제는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엄마, 이건 성훈아, 너는 내가 돈 때문에 그분과 결혼한다고 생각해? 성훈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따뜻한지 알겠더라. 언니, 그래도, 선아야, 너는 언니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시 상처받을까 두렵긴 해.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결정했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훈아, 너도 이제 35이야. 언제까지 엄마 걱정만 할 거야? 내 인생 살아.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고맙지만 이제는 됐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시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후회 안 해? 후회할지도 몰라.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 성훈이와 선아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걸 처음 봤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전화 너머로 회장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준비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나이에 화려한 결혼식이 어울릴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조용하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박 여사, 아니, 이제는 영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회장님을 기철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동등한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나서 성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결혼식에는 와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응, 다음 주 토요일이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고마워, 성훈아. 하지만 아직도 반대해요. 그냥 아들로서 의무는 다할게요. 쌀쌀맞긴 했지만 그래도 와준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선아에게도 연락했는데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언니, 나는 절대 안 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 그래, 알겠어.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을게. 언니가 후회해도 나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할게. 결혼식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잘하는 일인지 회장님을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걱정도 됐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몇 명의 하객만 참석했어요. 성훈이와 회장님의 지인 몇 분, 그리고 저희 동네 김이모까지. 김이모는 호기심 때문에 온 것 같았지만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이 나이에 신부가 되다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예뻐요. 성훈이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좀 어색했지만 칭찬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고마워, 성훈아.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도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기철 씨와 마주 섰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이분과 정말 부부가 되는 거구나 싶으니까 실감이 났어요. 지금까지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철 씨가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이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서약을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 말입니다. 예식을 마치고 나니 정말 부부가 됐더라고요. 기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식사 자리에서 성훈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반대했네요. 괜찮아, 성훈아. 내가 걱정되는 마음 이해해.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늘 보니까 알겠어요. 성훈이 말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결국 이해해주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기철 아버지도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를 잘 챙겨주실 것 같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훈아, 고마워. 내가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니까 안심이에요. 결혼한 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집의 주인이 된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기철 씨가 자연스럽게 대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영희야, 아침 산책 같이 갈래요? 좋아요, 기철 씨.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선아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들어와. 선아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집이 정말 크네. 좋겠다. 여전히 삐죽삐죽한 말투였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차라도 한잔 할래? 응. 차를 마시면서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왜 후회해? 너무 행복한데. 정말? 응, 정말. 선아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달라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기차 보여. 처음으로 선아가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동안 너무 심하게 반대했네. 괜찮아. 내가 걱정되는 마음 이해해. 사실 부러웠어. 언니가 용기 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그 고백에 놀랐습니다. 선아도 속마음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기철 씨와 산책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가족들이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네요. 저도 영애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기철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몇 달이 지나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웃을 일이 생기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외롭지 않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지치고 우울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결혼 잘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기철 씨가 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행복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희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뀐 것도 모를 만큼 바빴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꽃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기철 씨,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남들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은 정말 나이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였습니다. 용기 내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황혼의 나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기철 씨와 함께 매일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이런 따뜻한 말입니다.